감정은 생각에서 나온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쾌한 기분은 바로 부정적으로 왜곡된 생각의 결과다. 우울증의 밑바탕에는 부정적인 인지 왜곡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지 왜곡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울 증세나 불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 즉 현실을 왜곡하는 생각을 다시 재구성하면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다. 우울증과 불안을 일으키는 인지 왜곡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인지 왜곡 여섯 번째 침소봉대 또는 과소평가. 인지 왜곡의 한 유형으로 침소봉대와 과소평가가 있다. 이것을 쌍안경의 속임수라고 부르는데 사물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아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흔히 침소봉대는 자신의 잘못, 두려움, 결정을 자세히 살피고는 그것의 비중을 과장할 때 일어난다. 맙소사, 실수했어. 엄청나고 지독한 실수야.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겠군. 대망신이야. 이렇게 쌍안경에 눈을 대고 자신의 결정을 들여다보면 실제보다 거대하고 기괴하게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장점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와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쌍안경을 거꾸로 들고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면 사물이 다 조그맣고 하찮아 보이게 된다. 자신의 결정은 과장하고 장점은 축소한다면 열등감을 느낄 것이 뻔하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이 끼고 있는 왜곡된 렌즈가 문제다. 일곱 번째 인지 왜곡, 감정적 추론. 자기 감정을 근거로 진실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은 왜곡되기 쉬운데 이때 여러분의 감정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나는 죄의식을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틀림없이 나쁜 일을 했다. 내가 무능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틀림없다. 너한테 화가 난다. 이것은 네가 비열한 짓을 했고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다. 감정에 근거한 추론은 거의 모든 우울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이나 사물이 몹시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유로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가정하게 된다. 감정에 근거한 추론에 흔히 따르는 부작용은 지연 행동, 즉 이를 질질 끌며 미루는 태도다. 흔한 예로 책상 정리가 그렇다. 지저분한 책상을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절대로 책상을 치울 순 없을 거야. 이러다가 6개월이 지나 겨우 힘을 내 시도해본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책상 정리는 즐겁고 힘도 들지 않는다. 부정적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내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여덟 번째 인지 왜곡, 해야 한다식 사고. 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난 꼭 그렇게 해야 해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몰아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말은 강박감을 자아내고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의욕도 동기도 없어진다. 일을 해야만 한다식 인생관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대개 좌절감만 느끼게 된다. 해야 한다식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정서적 혼란을 자아낸다. 자신의 행동이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꼭 해야 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자기 혐오, 수치심,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종종 그렇듯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올린 주변 사람들에게도 혹독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기대치를 현실에 걸맞게 바꾸지 않으면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언제나 낙담할 수밖에 없다. 아홉 번째, 인지 왜곡 낙인 찍기. 낙인 찍기는 자신의 잘못을 근거로 철저히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낙인을 찍는 태도에는 인간의 실수가 그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치다가 마지막 18번 홀에서 퍼팅을 실수했을 때 이런 실수로 퍼팅을 망쳐버렸네라고 하는 대신 나는 타고난 실패자야 하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낙인 찍기는 자기 패배적일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 우리가 하는 어떤 단 하나의 행위를 우리 자아 전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 감정, 행동의 복합물이자 변화무쌍한 흐름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조각상이라기보다는 강물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자신한테 부정적인 낙인 찍기를 그만두자. 10번째 인지왜곡, 개인화. 개인화라는 인지왜곡은 죄의식의 어머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데도 어떤 일이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났다며 자의적으로 결론 내린다. 예를 들어 아이의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론 내린다.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개인화는 심각한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 개인화에 빠지면 온 세상을 어깨에 짊어진 듯 책임감에 짓눌려 무기력해진다. 이때 우리는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남을 지배하는 것을 혼동한다. 타인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일 뿐이다. 우울 증상이 있거나 힘든 감정과 씨름할 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예시와 상황들을 점검해보라. 자신이 혹시 인지왜곡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만 해봐도 좀 더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잊지 마세요. 모든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